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김병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북한 사회의 광고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 광고가 있을까요? 아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작이라는 영화가 2018년에 나왔습니다. 이 공작이라는 영화에서 남북한 광고 교류 문제가 영화의 핵심 소재입니다. 거기서 보면 광고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커서 남북한 정보 관계자들이 서로 옥신각신한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어떻게 광고를 생각할까요? 북한에서는 광고란 생산, 판매, 봉사, 노력 채용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광고물을 이용해서 널리 알리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노력 채용은 노력의 북한식 표현입니다. 흥미롭게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 같은 곳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에 비해서 광고란 광고 주체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이나 브랜드 콘텐츠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거나 상호작용함으로써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PR과 함께 실행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남북한의 광고의 개념의 인식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북한에서 남한의 광고를 보는 관점, 또 남한에서 북한의 광고를 보는 관점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굉장히 북한에서 광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돼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광고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인식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좀 뭔가 확실한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특강의 목적은 서원대학교 충청통일교육센터의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북한 광고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드리기 위함입니다. 남한의 발전 시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북한 산업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조선 자동차 제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60년대 후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타이어는 70년대 초반,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중요한 통신기기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중반쯤, 그 다음에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는 2000년대 중반쯤, 우리 한국 기준으로 2000년대 중반쯤으로 북한의 산업이 발전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북한의 산업 동향을 알려주고 있는 정보인데, 앞으로 지금은 식품 위주의 북한 광고가 많지만 앞으로 북한의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통신기기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광고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북한의 광고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TV 광고인데요. 맥주 광고, 그 다음에 고려 인삼 광고, 이제 등등 오리고기 광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촌스러우신가요? 우리도 과거에 1980년대, 70년대에 이런 식의 광고를 했었습니다. 또 밑에 보시는 사진은 휘파람이라는 자동차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그룹과 북한이 7대3 지분으로 합작해서 1998년에 남포시에 설립한 평화자동차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휘파람이라는 자동차를 생산했고, 그게 2000년에 광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양 시내와 북한의 순안공항에 야립 광고가 나왔죠. 굉장히 광고들이 정겹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광고회사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북한의 광고회사가 2006년에 처음으로 광고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제1기획이라든가 이노션이라든가 이런 그 광고 전문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북한에서 조선 광고회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광고 제작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것이 평양에서 열린 국제상품 박람회에 조선 광고회사 부츠를 설치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코리아 애드버타이즈먼트 컴퍼니라고 이렇게
영어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북한 당국의 광고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광고의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 문헌을 찾아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북한에서는 광고란 생산, 판매, 봉사, 노력 채용, 앞에서 설명드린 말씀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 유통 과정을 통한 추가적 착취와 반동성을 폭로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상업에서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려고 광고를 광범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의 광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광고의 목적이 어떤 브랜드를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제1차적인 목적, 그 다음에 그 알린 다음에 그 브랜드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북한에서의 광고의 최종 목적은 수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나오는 상품들을 외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해서 외화벌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국내 시장보다는 외국 사람들한테 북한의 상품을 알리는 것이 북한 광고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진실성은 광고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고의 생명이 진실성이기 때문에 진실됨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기 광고라든가 과장 광고는 결국 소비자들의 반복 구매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통찰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고는 각종 행사를 비롯해서 현실 생활에 의의 있는 사실이나 상품들을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지도록 소개 선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홍보나 PR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홍보까지 포함해서 광고로 보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보시는 광고는 휘파람 광고인데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고 느끼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촌스럽나요? 모든 광고들은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고의 목적에서 북한에서는 그 신문, 잡지, 그리고 라디오라고 표현하지 않고 라지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여러 수단들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 메시지가 노출돼야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 광고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 문화 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말을 북한의 정치 선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해야 된다. 즉, 광고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 시민들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광고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매우 흥미로운 광고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광고에 대해서 또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관점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는 옹호하는 관점과 비판하는 관점이 섞여 있습니다. 뭐라고 비판을 하는지를 보면, 자본주의 시장에 범람하는 상품 광고는 근로자들을 기만하면서 최대의 이윤을 짜내는 수단으로 생산과 소비의 모순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반동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 황금 만능주의를 부채질하는 게 광고인데, 사회주의 사회에서 광고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유용성을 필요 이상으로 요란스럽게 선전하거나 제품 자체에 대한 소개보다 그것이 수행하는 사회생활 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다른 제품과의
사이에 심리적인 차이를 조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나라의 그 광고의 개념으로 보자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만 열면 차별화를 해야 된다. 브랜드의 차별화, 이미지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광고를 한다.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의 성능의 차이, 또 효과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자의 마음속에 차별적인 제품으로 알리려고 하는 게 현대 광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북한에서는 심리적인 차이를 조성하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의 향상, 여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 개개인의 심리적인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 좀 더 획일화된 그런 그 소비자 욕구를 강조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한에서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리금철이라는 학자는 북한에서 광고 연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광고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쓸모나 용도를 알려주고 생활의 향상에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제품의 쓸모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광고 기획서를 쓰거나 광고를 알릴 때 제품의 효과, 제품의 뭐 혜택,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제품이 가져다 주는 소비자 혜택,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다 주는데, 북한에서는 쓸모, 이렇게 표현을 해서 되게 정겹게 느껴지기도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출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질 좋은 수출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알맞는 광고 선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품에 대한 광고는 대외시장 소비자들에게 수출품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판로를 개척하는 데 광고가 기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우리나라에서 광고가 이른바 유통망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잘 제품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판매 촉진을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관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유통을 강조하고, 물론 국제 광고에서는 해외 소비자들한테도 유통을 강조하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주로 외국의 소비자들한테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광고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최영옥 선생은 북한에서 디자인 연구를 주로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광고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광고는 예술이 아닙니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술적인 표현들을 채택하거나 차용해서 예술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영상이라든가 또 미술이라든가 음악 같은 것은 예술이지만 광고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판매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기껏 우리가 예술이라고 억지로 얘기를 한다면, 굳이 얘기하자면 상업예술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광고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선전화 같은 것이 되게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는 어떤 광고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광고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 지금 현재 보시는 5가지로 분류가 하고 있습니다. 쿠폰 광고, 도전 광고, 산업 광고, 기업 광고, 인상 광고. 하나하나씩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광고라는 것은 새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관심 정도, 수요 정도를 판단하거나 판매 촉진이나 시장 확보 등을 기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격 할인권이나 견본 청구권, 품목 청구권을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과거에는 신문이나 잡지에 그 쿠폰을 오려서 우편에 보내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쿠폰 광고가 있었고,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 앱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권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쿠폰 광고인데, 쿠폰 광고의 매력이 직접적인 판매를 유도한다는 점, 그리고 쿠폰 광고를 했을 때 바로바로 반응이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쿠폰 광고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북한에서 쿠폰이라는 영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쿠폰 광고라고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는 도전 광고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독점 체제, 즉 대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자기보다 시장 지배력이 강한 상품에 도전하여 실시하는 광고로, 도전 광고로 인해 독점체들은 경쟁 기회를 누리고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전 광고는 기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광고들, 그러니까 A라는 브랜드가 B라는 브랜드보다 더 우월하다라든가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광고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도전 광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북한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기업 간의 브랜드 경쟁 광고는 날마다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광고회사에 다니는 광고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더 창의적인 광고물들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이것을 도전 광고라고 보고 인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 광고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와 수요자들에 대한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안전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하고, 산업 광고에서는 광고하는 제품들의 경제적 성능과 쓸모를 더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쓸모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산업 광고는 주로 기업에서 얘기하는 그 기업의 이미지 광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 광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기업의 신뢰,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광고를 산업 광고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광고라고 별도로 분류를 해서 자본주의 나라 기업들에서 자기 기업에 대한 인기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내는 광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정확한 의미에서 기업 홍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corporate advertising, 즉 기업의 모든 것을 알리는 홍보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기업의 광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애호 기업 광고, 대중 기업 광고, 봉사 광고가 있습니다. 애호라는 말도 상당히 흥미롭죠. 요즘 우리나라는 애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애정하는 기업 광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 상태, 시장 활동, 재무 상태, 인사 문제 등의 내용을 내는 광고입니다. 즉 기업의 시장 성과를 나타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기업의 성과가 얼마나 좋아졌다 하는 이런 거라든가, 또 요즘은 사실 일자리 창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 채용 광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의 이미지 광고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기업의 애호 광고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중 기업 광고가 있습니다. 기업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는 여러 가지 기업의 이미지 광고, 즉 무차별적인 대중들을 상대로 내는 순수한 의미의 기업 이미지 광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사 광고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공공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내는 광고입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환경보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는 광고들을 포괄해서 봉사 광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회 공헌 활동에 관련된 이런 모든 광고들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상 광고입니다.
기업들이 자기 기업이나 상점, 상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도록 진행하는 광고로서 상품 광고나 촉진 광고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생산 기업이나 판매 상점 그리고 상표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인상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하는 기업 광고의 한 형태로 기업에 대한 호감이나 호의를 유도하기 위한 모든 광고들을 가리켜서 인상 광고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마케팅의 포피에 대한 인식도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마케팅의 포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케팅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네 가지 P가 있습니다. 네 가지 P. 첫 번째 P는 이 프로덕트,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제품이 있어야 그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품을 첫 번째 P, 프로덕트라고 하고 제품 혹은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스, 가격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이라도 어디 가면 가격이 비싸고 어디 가면 가격이 싸잖아요. 이런 것처럼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마케팅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P는 플레이스,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즉 어디에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가령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어떤 그 캔커피를 하나 뽑아 드셨다고 한다면 그 자판기에서 캔커피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캔커피를 뽑아 드셨지, 만약에 오시는 중간에 그 앞에 자판기가 없었다면 그 제품을 사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처럼 유통 경로와 관련되는 것들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제품이 가격도 중요하고 제품력도 중요하고 유통 경로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하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리지 않는다면 그 제품을 우리가 절대 구입할 수가 없겠죠. 이처럼 제품의 판촉 활동, 이것을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로모션을 하지 않으면, 가령 판촉이나 광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제품이 어디서 판매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판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가지를 마케팅의 네 가지 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북한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즐거움을 주는 제품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사회에서는 제품이라는 것은 광범한 근로자들의 비인간적인 물질적 수요의 충족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 이것은 철저히 마르크시즘적인 관점입니다. 마르크스가 제시했던,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동력이 바뀌어서 상품으로 체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철저히 그런 입장에서 근로자들의 물질적 수단이 녹여져 있는 것이고 그 물질적 수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가들과 그 대리인들은 사람들의 비인간적인 물질적 수요를 조성하면서 비싼 값으로 비인간적 수요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제품을 일괄적으로 소비자 개개인의 기호에 맞추지 않고 북한 사회 전체에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장품 광고 어떠세요? 북한에서 나오는 화장품 광고인데 우리나라의 약 1970년대 화장품 광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브랜드 이름은 봄향기. 참 좋죠?
봄향기 화장품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상품으로 정의한 것은 정보산업 시대의 독점 자본가들밖에 없다. 이것은 착취 사회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 정도가 고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라는 것은 구매자들에 대한 수타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상품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며 상품의 가치는 해당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수상적 노동이다. 가격에 노동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자본가들은 그것을 금액이라고 환산하면서 가격에 대한 농간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똑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어떤 제품은 실제보다 가격이 비싸야 잘 팔리는 제품이 있고 어떤 것들은 또 너무 비싸면 팔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화장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화장품이 가령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령 화장품 하나에 10,000원이다. 그렇다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가격은 실제 들어가는 원료에 비해서 조금 고가에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격 책정의 정책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고객이 어디에서 어떻게 그 제품을 주문해서 손에 넣는가, 제공하는 측, 즉 공급자 측으로서 고객에게 어떻게 제품이 닿게 하겠다 하는 문제로 이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가들과 그 대리인들은 정보화 시대의 교환 과정은 고객의 주도적이며 통제적인 과정이라고 하면서 고객들이 자기를 교환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아까 예를 들었던 음료수를 파는 자판기가 있는데 그 자판기가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와서 고객들한테 자기를 교환하라, 자기 돈으로 교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자기가 먹고 싶어서 자기 돈을 내서 캔커피를 빼먹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아니라 와서 사람의 가치나 노동력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기업에서는 바로 그런 유통 경로인 장소는 광범위한 근로자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까지 하고 있어서 우리보다는 상당히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사회는 그만큼 유통 경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곳곳이 자판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고 꼭 살 수 있는 곳에 매장에 가서만 살 수 있는 것이 또 일반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서는 장소를 돈주머니를 털어내는 곳이라고까지 비판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괄된 유통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 가서만 배급 혹은 찾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우리가 말하는 확실한 유통망이 구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촉진입니다. 프로모션인데요. 자본주의 기업에서 판매 촉진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매상고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수단들을 통틀어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기업에서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포장하면서 계급 협조의 관계를 만들기엔 술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과 근로대중 사이의 관계는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관계이며 대립과 모순의 관계로 특징 지을 수 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판매 촉진은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을 할 뿐이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응해서 판촉 활동에 참여해서 본인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거나 더 저렴한 가격에 사게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북한에서는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관계이자 대립과 모순의 관계로 특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선적인 사랑과 존경의 관계 이런 것들을 믿지 말고 또 계급협조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촉진 활동 같은 거를 매우 부정적으로 문충광 선생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판매 촉진은 매우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나온 게 2009년이고요. 이로부터 최근 10년에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 체제에서도 이 광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늘고 해가지고 촉진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달라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마케팅의 포피를 남북한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즉 제품, 가격, 그 다음에 장소, 유통의 측면을 판매 촉진의 측면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남북한 광고 환경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북한의 어떤 광고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즉 북한의 광고의 개념과 남한의 광고의 개념의 차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고란 이른바 소비자와 제품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한다면 북한에서는 수출 무역을 위한 목적에 봉사하는 광고의 개념이 가장 중시됐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북한의 광고와 남한의 광고의 차이를 인식하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통일의 그날이 왔을 때 북한 사회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어떤 통찰력을 제시하길 바라면서 저의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